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하고 야 같이 사업이나 해볼까? 라는 경우 많으시죠. 믿는 사이인데 문제 있겠냐? 또는 야 굳이 뭐하러 계약서까지 쓰냐? 라는 마음으로 그냥 말로만 이것저것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하는 상담 내용도 출자나 역할 그리고 수익 분배 같이 되게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아서 나중에 각자 책임이나 돌려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 다투다가 결국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출발을 위한 동업 체크리스트를 실무 변호사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업 형태, 출자, 지분과 각각의 역할, 수익 손실 분배, 의사결정, 탈퇴 및 청산, 비밀 유지, 경업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입니다. 먼저 사업 형태는 법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단순한 동업 구조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해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인으로 갈 경우하고 아니면 개인 사업자나 단순히 동업 구조로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고 그에 따른 사업상 권리나 책임의 주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단순한 동업의 경우에는 동업자, 즉 조합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자 및 지분 그리고 역할 분담을 제대로 정해놔야 됩니다. 누가 얼마를 출자할 거냐? 출자하는 거는 금전이냐? 부동산이냐? 또는 노후냐? 출자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만약에 약속한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를 명확히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출자인지 또는 대여인지 그 개념도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만일 대여로 출자를 하게 된다면 동업을 하다가 손실이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각각 몇 %로 할 것인지 각각의 역할 분담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50대 50으로 공평하게 하자라고 정하는 게 오히려 사업 진행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누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놔야지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재무에 대한 업무 분장도 정하되 적절하게 재무 권한을 분배를 해야지 나중에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또는 분쟁으로 가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익이 날 경우 또는 손실이 날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이라는 게 매출 기반인지 또는 수익 기반인지, 비용이나 경비 그리고 급여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만약에 손해나 채무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구조 및 권한에 대해서도 정해놔야 됩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중요한 의사결정. 예를 들자면 추가적인 투자나 대출, 사업 방향 변경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놓는 거죠. 또 일반적인 일상 업무와 중요한 경영 판단을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결정은 과반수 이상 또는 만장일치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서로 맞서서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결할지, 예를 들면 중재 방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탈퇴를 할 수 있다는 옵션을 둘지에 대해서도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분 양도, 탈퇴, 청산, 해산에 대해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동업자 중에 한 명이 빠지거나 외부인을 들이거나 사업을 종료할 경우에 그 요건이나 방식,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되게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양도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투입시킨다거나 이 경우에는 다른 동업자의 동의나 지분 우선 매수권, 통지기간이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동업관계가 어떨 때 종료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동업자를 탈퇴를 시키거나 제명을 시킬 수 있는지 탈퇴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또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특히 기술, 영업비밀, 고객 리스트, 사업 전략, 내부 데이터 등을 다루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사실 동업 기간 중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동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을 유지하고 상호 경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둬야 됩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놔야 되는지 예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링크로 나가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약정을 반드시 정해두셔야 됩니다.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업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상하도록 정해놓는다면 계약 위반을 간접적으로도 방지할 수 있고 실제 위반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 혼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에도 굉장히 생각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누군가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 쓸 게 많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이익과 책임을 잘 분담을 하면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키려면 미리 세부적인 내용을 꼭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주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관련 영상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 정광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